우리 대부분은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렴 좌석 공간을 조금 넓히고 메뉴 옵션을 늘리기 위해 돈을 더 낸다고요? 알고 보면 비행기 티켓 비용에 따라 우리가 모르는 혜택이 많아요. 저와 함께 그 차이점과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더 편하게. 기본 이코노미에 타면 좁은 좌석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운 나쁘게 가운데 자리에 배정되기라도 하면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먼저 비행기에 먼저 탑승하고 도착지 착륙 후 나머지보다 먼저 내릴 수 있어요. 다른 이점은 발을 뻗을 수 있는 레그룸이 더 넓고 의자를 뒤로 제쳐도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내재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더 맛있는 밥까지. 비용은 간혹 기본 이코노미 티켓의 2배만큼 비싸지만 비용이 후회스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장시간이나 야간 비행 승객이라면요. 웃돈으로 더 넓은 공간 즐기기. 그렇다고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면 많은 항공사들은 이보다 더 겸손한 옵션인 이코노미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티켓 소비자들은 기본 이코노미 승객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레그룸이 늘어나고 좌석도 뒤로 더 많이 눕힐 수 있어요. 항공사들 가운데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들이 받을 만한 서비스인 우선 탑승과 메뉴 선택 등의 혜택도 제공하는 곳도 있죠. 비즈니스 클래스로 꿈에 비행하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은 비싸요. 평균적으로 이코노미의 약 5배는 비쌉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서비스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개별 라운지에서 공짜 음식과 음료, 그리고 쉬고 싶다면 진짜 침대에서 쉴 수도 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그들보다 덜 운 좋은 사람들과 분리된 칸으로 이동해서 편안하고 평평한 침대에 앉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럭셔리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서비스 팀까지요. 화려한 비행을 원하신다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의심 없이 가장 비싼 여행 방법입니다. 가장 호화스러운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퍼스트 클래스에 마련되어 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직접 운송하는 개인 버스, 물론 프리미엄 등급 자가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탑승객들이 받는 모든 편의시설 및 용품까지요. 어떤 경우 1등석을 위한 원형 테이블과 바,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제공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1등석에도 무시 못할 문제가 있어요. 비즈니스와 1등석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비즈니스 클래스의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항공사들이 그들의 1등석과 라운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항공사마다 편안함의 등급도 달라집니다. 어떤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좌석은 타 항공사의 1등석과 비교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두 좌석의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비즈니스 좌석의 비용이 이코노미 좌석에 비해 5에서 9배가량 비싸다면 1등석은 보통 그 2배입니다. 그래도 전용기가 항상 나아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사생활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보다 편한 건 없어요. 그러려면 전용기를 빌리세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비행 몇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필요도 없어요. 승무원과 크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비행 10분 전에만 도착해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탑승하면 여러분만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물론 이를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용기도 저렴할 수 있어요. 전용기를 빌릴 때 사람의 수가 아니라 비행기 한 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여러 친구들과 함께 나눠낸다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아까 비즈니스 표를 더 싸게 구할 팁이 있다고 말했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미리 사놓지 마세요. 비행기 티켓 값이 저렴한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비즈니스 티켓을 구매하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사지 마세요. 그날 결제해도 일반 티켓보다는 몇 배는 비쌀 거예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온라인 탑승이 가능해지면 그때 구매하세요. 만약 그때까지 팔리지 않은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있다면 항공사들은 승객 유치를 위해 티켓 값을 큰 폭으로 낮출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번, 비행 마일리지를 이용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신용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면 멋지게 여행 갈 때 쓰는 건 어때요? 그 카드로 평소 하던 대로 소비를 하고 주기적으로 마일리지를 체크하세요. 티켓을 살 정도로 많은 마일리지가 쌓였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표 하나 사는 값으로 좌석 2개를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래입니다. 쌓이는 마일리지를 그냥 두지 마세요. 안 쓰면 만료되니까요. 3번, 돈을 쓰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여러분이 비록 항공사 회원일지라도 마일리지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는 비즈니스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티켓을 구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아요. 물론 그러려면 먼저 이코노미 티켓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죠. 4번, 전용 신용카드를 주문하세요. 거의 모든 은행이 마일리지를 주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립률이 너무 낮아요. 신용카드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용하고 싶은 항공사와 제휴된 카드를 신청하세요. 가끔씩 가입 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왕복 비행 1등석의 절반 비용을 낼 수 있어요. 5번, 돈을 쓰세요. 비행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얻는 것은 적립 방법 중 가장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통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만일 여러분에게 달별 최소 소비 비용이 정해져 있는 엘리트 카드가 있다면 마일리지가 정말 빨리 쌓일 거예요. 여기에 전용 카드 마일리지까지 더하면 아주 금방 비즈니스나 1등석을 위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을 거예요. 6번, 마일리지를 구매하세요. 마일리지가 만료되기 전 비즈니스 티켓으로 바꿀 만큼 돈을 쓸 수 없다면 마일리지를 사세요. 원래 돈을 약간씩은 써도 한 번에 모두 쓰는 것은 어려워요.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티켓을 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항공사들은 합리적인 가격이나 방안으로 마일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 잘만 확인한다면 돈을 아낄 수도 있어요. 7번, 용기를 내세요. 확률 게임을 할 용의가 있다면 이코노미 티켓을 구매한 후 정해진 시간까지 공항의 체크인 데스크로 가세요. 데스크에서 혹은 심지어 게스트에서도 직원들에게 혹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만일 남은 좌석이 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올려줄 확률이 있어요. 공짜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종 값의 거의 절반 정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8번, 그냥 물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일반 좌석을 구매하세요. 대신 승객칸 앞자리에 있는 좌석이어야만 해요. 비행기 문이 닫히면 앞을 보세요. 비즈니스 승객칸을요. 만약 빈자리가 보이면 스튜어디스에게 혹시 저 앞자리로 옮겨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고 최소한 탑승할 때 웃으면서 그들의 인사에 화답했다면 아무런 추가 지불 없이도 비즈니스석으로 안내해줄지도 몰라요. 이래서 대인관계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더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